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예민수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소위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어제 우리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았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현물에서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기록적인 수준으로 7천억 넘게 어제 순매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약세로 밀려난 상황인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오늘 밤 보니까 돌아 나오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전과 같은 급락세로 가지는 않아서 시장이 좀 학습 효과를 갖는구나 이런 생각 좀 갖게 됩니다. 어제 우리 야간 선물은 강보합권이네요. 0.06% 올랐고요. 미증시가 좀 혼조세였습니다. 사실 불안불안했는데요. 결국 혼조세로 다우가 조금 올랐고요. 나스닥은 조금 밀리면서 나타났는데 금리 발작에 따른 이 경기들이 이전 같지는 않은 모양새인데 조금 안정을 갖는 것인지 그나마 이제 실적으로 좀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떻게 갈지 구체적인 전략들 장영혁 팀장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국내 증시 많이 팔았고요. 네. 늘 말씀하셔도 저도 선물을 또 주목해서 봤는데 선물은 그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부담은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지난번 같지는 않을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딱 3%라는 선을 하나 찍 그어놓고 이 밑은 괜찮고 이 위는 죽는 거야 라고 정해진 건 없잖아요. 사실 이 3%라는 국채 수익률 사실 이 연준의 물가 목표치도 지금 점이 아니고 레인지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금리 2.98%는 괜찮고 3.02%는 안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최근 빨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5거래일 동안에 이제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 탄력이 좀 떨어진 거는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뭐 그 이상의 우려감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7천억 넘게 외국인 현물 매도가 쏟아졌는데 어제 뭐 뒤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차익 매도 금액만 어제 3,700억이 매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최상단 바스켓 매도물이 3,700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매도 나가는 종목은 뭘까요? 삼성전자죠. 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의 4,200억 매도가 아주 그냥 몰빵 매도가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어땠나요? 어제 삼성전자 2%, 3% 빠졌어요? 아니에요. 어제 삼성전자 약보합 나왔습니다. 거의 보합권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4,200억 쏟아지는 물건도 시장에서 소화를 합니다. 어제 시장 마이너스 난 건 어제 시가 출발 자체가 이제 20p 마이너스 찍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서 외국인 선물이 시작서부터 막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으면 어제 음봉 나왔겠죠. 근데 어제 양봉, 물론 길이가 짧긴 합니다만 양봉 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소위 좀 재미없기는 한데요. 그럼 여기서 모든 거 다 털고 그럼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시점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계속 드리고 싶고요. 금리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금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금리 오르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거는 지금 여기서 금리가 뚝 분질러질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뭐 올라간다 하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제롬 파월은 중립적 시각입니다. 중립적 시각에서 약간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예전에 약간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연준 장으로 올라간 다음서부터는 약간 그 색채가 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랜더커스가 약간 이 매파에 가까운 중립적 시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예전에 이 피셔 부의장이 나가고 나서 공석이었던 자리에 채워진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너드는 뭐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되게 멋진 여성분이시죠. 예. 뭐 비둘기파 시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뉴욕 더들리 연은 총재가 뭐 대표적인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중립적 시각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 왜 그런가 뭐 대충 내게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도 퇴임하십니다. 6월 달에 중도 퇴임해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내가 할 얘기는 다 하고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스탠스가 약간 바뀌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뉴욕 연은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매년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연은장들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투표권이 나오는데 뉴욕 연은장은 매년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4장의 연은장 투표권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샌프란시스코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다음 뉴욕 연은 총재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네. 매파적 시각이에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상단에 있었던 약간 매파적인 시각들이 뭐 중도에 가까운 뭐 하향을 좀 보였고 뭐 뉴욕 연은장 자리가 뭐 약간 매파적 자리로 바뀐다고 하지만 지금 금리가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롱텀 금리의 상당 부분 근접하고 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 여기는 저는 일단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밑에 거 한번 보죠. 트럼프는 뭐 공화당 색채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화당은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죠. 기본 베이스는 감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는 쌓이죠. 민주당과는 약간 반대죠. 민주당은 큰 정부를 얘기를 하고 증세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뭐 다 깎아줘잖아요. 무조건 법인세 깎아줘, 뭐 세금 깎아줘, 뭐 다 깎아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재정 적자는 조금 더 쌓이겠죠. 그럼 이것도 재정 적자 약세 나오는 부분들은 이 달러의 약세 요인이고요. 트럼프의 지지도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트럼프는 뭐 감세니 뭐 추가적으로 뭐 인프라 투자니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올라가게 되면 뭐 시장에서 그 방향에 맞춰서 해석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무한히 강세를 얘기할 수 있는 달러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트럼프리즘이 먹히면 시장의 성장률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달러 강세 요인들을 상당 부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둘사리의 괴리를 과도하게 벌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옆에 보면 물가 얘기하는 건데 네.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유가가 70 뚫고 하이킥 찍어서 80, 90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 물가 우려 때문에 금리 더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맨 위에 적어놓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금리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많이 올라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서 더 올라갈 룸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올 1월 달에는 고저가 차이가 141p 나왔대요. 월간이요? 네. 그래서 월간 변동성이 한 141p. 2월 달 1말 2초가 아주 죽음의 장이었으니까 그렇죠. 2월 달 초장에 이게 박살이 나면서 고저가 차이가 무려 240p 벌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0% 정도 변동성이 나온 거죠. 3월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메꿔주기 시작합니다. 반등이라는 걸 찍고 물론 뭐 트럼프의 이 중국 이 때리기 때문에 물론 후반부에 좀 로스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고저가 폭은 134포인트. 요즘 들어와서 고저가 폭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리스크를 반영한 건 2월달 시장의 변동성이 리스크 값이니까 그다음에 3월 값이 좀 줄었고 지금 4월 값은 더 크게 줄었고 뭐 지금 시장은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적응해 나가고 있는 자리에 이 금리라는 얘기가 새로운 노이즈로 등장할 거냐? 아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금리 얘기는 상당 부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악재로 이 시장이 인식하는 이슈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쳐다보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은 이 저 PBR, 그러니까 자산주 퍼포먼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은 저퍼주들이 고퍼주에 대해서 조금 힘이 딸리는 거고요. 지금 수익률, 국채 수익률하고 같이 보게 되면 이제 금리 단으로 읽을 수 있죠. 예. 금리 단으로 여기 한번 보시면 금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저퍼주들의 상대 강도가 떨어지더라. 금리가 떨어지면은 미래에 있는 이익들을 지금 현가로 금리로 할인해서 들고 오니까 할인값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고밸류에이션 종목들, 예를 들면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강하죠. 예. 근데 이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금리가 소위 좀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그 종목들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여기 보시는 건 금리가 좀 오른 구조로 끌고 가니까 지금 저 PBR주들의 상대 강도가 세게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도 비슷한 그림 세게 한번 나오고요. 지금 모습 보시게 되면 우리 요즘 금리 때문에 어쩌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저 밸류에이션 종목들의 상대 강도가 살아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PER이나 PBR이죠. 예. 그래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면이고 요즘 바이오 탄성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떨어지고 나서 시장이 100p, 200p 빠지든가요? 안 그러죠. 시장은 서 있어요. 시장은 다치는 게 별로 없어요. 고객들 계좌가 다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얘기하는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거래대금 한번 보시면 또 확 튀어 올랐죠. 그래서 거래대금 짜그러들면서 시장이 빠지면 그때서부터는 재미없네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안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리값 사실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이 명제하에서 너무 오랜 기간 살았기 때문에 이 금리 올라가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늘상 금리는 빠지는 금리만 너무 오랜 기간 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부 제자리를 찾는 게 시장의 마이너스 이유가 될 수 없다. 경기 좋아지면 물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 올라가면 금리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거고 그 부분이 당연한 거지 그걸 이상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금리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노이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무역 분쟁 얘기가 쏙 들어갔기 때문에 무역 분쟁 올라왔을 때는 금리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장률 하향 요인으로 쳐다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히려 그 노이즈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얘기다. 마냥 불리하게만 읽을 필요도 없다. 계속 싼 금리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과도하게 싼 금리가 돌아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에서는 내일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 관련된 기대감들이 증폭되고 있는데 사실 지나고 나면 이후에 또 북미 간의 회담도 있고 네. 또 남북 회담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실적이 이제 좀 더 시장 체력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네네. 문제는 이제 안 좋게 실적이 나오는 데도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 정치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고 네.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식시장 실적 쳐다봅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빠져요. 왜 빠질까요? 더 올라갈 실적 룸이 없어서. 예. 반대로 해석해보면 굉장히 안 좋게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요. 왜 오를까요? 바닥 찍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석들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미래값을 더 중요하게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전제 조건을 좀 깔았으면 해요. 지금 실적을 굉장히 잘 냈는데 굉장히 비싼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미래 추정치 값에서 로스 나는 부분이 시총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끌고 올 거기. 왜냐면 고밸류에이션을 곱하면, 그러니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EPS 10 빵꾸 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10배 곱하면 시총에서 100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 100배짜리 종목이면은 시가총액에서 1000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이거 밸류에이션 싸게 거래되는 종목이 이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밋밋하면 이거 왜 그런지 쳐다봐야죠. 하이닉스 얘기서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제가 코멘트로는 살짝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버틴 효과다. 시장에서는 물량이 빠지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물량 빠지는 자리에 가격까지 빠지게 되면 온리 메모리 사업이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본 거 아니냐. 뭐 이건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요. 오늘은 과연 그게 당장 현실화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50%를 냈어요. 50.1%입니다. 그러면 10조 팔면은 5.1조가 이익으로 남는 회사예요. 사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50%라는 게? 게임 회사 같은데 밸류에이션 많이 주죠. 맞아요. 게임 회사 같은데 밸류에이션 많이 주죠. 게임 회사에 만약에 예. 아이템 칼 만들었다. 예. 그 아이템 칼 만드는데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예. 뭐 이런 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제조업체가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대단한 거죠. 50.1%의 영업이익률이 45%, 40%로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건 대단한 영업이익률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값만 본 거예요. 출하가 빠졌다.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은 가격이 잘 버텼지만 가격이 못 버티면 빠질 거야. 라고 보는 시각만 시장에서 쳐다봤었다라는 겁니다. 전전일 시장에서. 그럼 어제 그 아사리 판때기에서 정말 안 좋게 봤으면 하이닉스는 어제 추가적으로 밀렸어야죠. 하이닉스는 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시장이 다른 해석을 어제 하루 동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초반에 좀 밀렸었죠. 그렇죠. 네네. 근데 메꿔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다른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빨간색 선을 보시면 돼요. 봐라. 매출 대비 재고 비중이 오르기 시작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찍어내는 물건을 과거만큼 못 팔고 재고가 쌓였다는 뜻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레벨을 보시면은요. 어떤 제조업체도 어느 정도의 재고는 끌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재고 없이 장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재고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제조사들, 그러니까 이 디램을 받아서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만들든 뭐 노트북을 만들든 뭐 만드는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뭐 탄력적으로 좀 수요가 이연되거나 지연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 하나 보고 봐라. 지금 마이크론은 여전히 매출 대비해서 재고가 빠지는데 하이닉스는 올랐으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다. 이렇게 읽어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설사 그렇게 읽었다 하더라도 고멀티였으면 우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멀티 구간이었잖아요. 그리고 가격 얘기도 한번 해보면 물론 과거처럼 고정거래가와 스팟 가격 차이에 격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좀씩 줄죠. 왜냐하면 스팟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럼 고정거래가와 이 스팟가의 차이가 줄었다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 역전이 돼서 고정거래가를 뚝 밑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이번 2분기 뭐 이런 데서 고정거래가 하향이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죠. 예. 사실 2분기까지는 가격이 견조하게 버티는 게 일반적인 기대죠. 그리고 뭐 한 3분기쯤 갔을 때 뭐 피크아웃 얘기가 뭐 가격 ASP 가격에 뭐 피크아웃 얘기가 소폭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게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스팟가 빠지는 게 뭐 모바일 쪽 이 영향이 좀 컸을 거고요. 뭐 워낙 빠지는 폭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 고정거래가가 한동안 누워 있었고 역전되는 그림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과도하게 올해 낸드 이 비트그로스를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끌고 갈 겁니다. 이런 뉴스들 안 나오고 오히려 예상했었던 낸드 출하량 이 비트그로스를 좀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지금 당장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낸드는 공급 과잉률이 떨어질 걸로 보는 거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급 과잉이 소폭 과거에 이런 공급 과잉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소폭 유지되는 디램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속도로 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쳐다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업이익률 50.1% 내고 있는 회사를 PBR 1.2배 수준에서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더 쉬운 예를 들어보죠. EV EBITDA로 봤을 때 2.4배 정도 나오는데요. 뭐 제가 떡볶이 좋아하니까 그럼 떡볶이 가게로 얘기를 하죠. 내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투자금을 원금 갖다 빼는데 2.5년밖에 안 걸려요. 그럼 나머지 2.5년 다음서부터는 계속 내 순수익입니다. 이거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대단한 기회죠. 해야죠. 예. 이거 무조건 해야죠. 2.5년이면 내 원금을 뽑는데 이거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가치에 EV EBITDA가 지금 2.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벨이 과거 평균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레벨 되는지도 한번 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에버리지니까 평균치죠. 지금 가격은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멀티 밸류 테이블은 과거 평균치보다도 1배수 표준편차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어닝 올라가는 속도를 못 쫓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읽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뉴스로 보겠습니까? 우려감이 있지만 기대감이 더 큰 그림으로 읽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제 평소에 LGD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적 나오고 나서 속 시원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25,000원에 뭐 매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LGD 어제 적자 나는 거 몰랐던 사람 있나요? 다 알고 있었죠. 예상대로 983억의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 90%는 LCD입니다. LCD 얘기서부터 먼저 해보죠. LCD는요. 지금 LGD 이 점유율값 빠지는 거고 BOE 점유율값 올라오는 겁니다. 소위 경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쟁에 쫓기면서 매출 비중 90%짜리 지금 LGD는 LCD 아니면 OLED니까 지금 OLED 매출 비중이 9.3% 정도 나오니까 나머지 90%는 이 LCD입니다. 근데 LCD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LCD 안 좋아서 이 가격 낮아빠진 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 안 보던 거 한번 보자. OLED가 3Q에 이제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매출 비중 9%, 뭐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년 되면 한 1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년 되면 총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OLED 비중은 42% 정도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합니다. LCD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던 뉴스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 아니냐. 만약에 정말 안 좋았으면 어제 죽었어야죠. 근데 LGD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되고 나서 역으로 읽는 모습도 상당히 필요하다. 어차피 주식은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예. 우려와 함께 또 좀 통로 찾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엿봤네요. 예, 오늘 장 전략 한마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옵니다. 예. 삼성전자 실적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주주환원책에 대한 힌트라든지 요즘 지배구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고요. 그림 두 개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일도 외국인 이 선물은 장중에 찍어 눌렀다가 끝에 돌리는 모습. 저희가 어제 마지막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 전날 선물 투자도 장중 4천억 이상 내뱉었다가 끌어당기는 모습. 이게 어제 시장의 이 선물 시장 모습입니다. 현물은 어제 7천억 이상 내뱉었어요. 선물 쪽에서 찍히지 않습니다. 과도한 우려 얘기할 시점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의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한 거고요. 오늘 이제 본 실적과 함께 뭐 부문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주주환원책이라든지 대략 한 8시 반 정도 지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예. 장영혁 팀장과 함께한 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